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당연하게 믿어왔던 투자의 상식, 그 모든 것이 월가의 거물들이 자신들의 부를 독점하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한 하나의 거대한 시나리오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중 앞에서는 특정 자산을 쓰레기라 비난하며 공포를 조장하고, 무대 뒤에서는 그 누구보다 탐욕스럽게 바로 그 자산을 쓸어 담고 있는 그들의 이중적인 행보, 이건 단순한 음모론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그 거대한 시나리오의 실체와 그들이 주인공으로 점 찍은 자산이 무엇인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들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투자의 현인이라 불리는 워렌 버핏, JP 모건의 회장 제이미 다이먼, 그리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까지,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개적으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향해 폰지 사기다, 돈 세탁 수단일 뿐이다, 쓰레기다라며 맹비난을 쏟아냈다는 겁니다. 대중들은 그들의 말 한마디에 시장을 떠나기 바빴죠.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게 강하게 비난하던 그들이 바로 그 시점에 뒤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교묘한 연막 작전을 펼치며 대중 투자자들의 진입을 막아선 뒤 자기들은 오히려 조용히, 그리고 아주 대량으로 디지털 자산을 매집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부를 축적하는 방식입니다. 대중에게는 공포를, 자신들에게는 기회를 만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자산, 바로 리플과 XRP입니다. 많은 분들이 리플을 단순히 수많은 암호화폐 중 하나로 생각하시지만 그 본질을 알게 되면 아마 충격에 빠지실 겁니다. 리플의 목표는 처음부터 명확했습니다. 바로 가치의 인터넷을 구축하는 것이었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인터넷이 정보를 자유롭게 주고받는 시대, 즉 정보의 인터넷 시대를 열었다면, 리플은 국경과 시간의 제약 없이 가치, 즉 돈을 물처럼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시대를 열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2015년에 이미 인터레저 프로토콜이라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애플페이, 구글페이, 카카오페이, 은행 송금 등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결제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고 연결하는 거대한 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탄생한 회사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월가의 거물들은 왜 하필 리플에 주목하는 걸까요? 그 뿌리를 파고들면 정말 소름 돋는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세계 금융을 움직이는 블랙록, 그 블랙록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유럽 금융계를 수백 년간 지배해온 로스차일드 가문이 나옵니다. 실제로 로스차일드 가문의 펀드가 일본의 거대 금융그룹 SBI에 투자했다는 사실이 공식 보고서를 통해 확인되었고요. 바로 그 SBI 그룹이 리플의 지분을 무려 8.7%나 보유한 초기 투자자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블랙록은 물론이고 뱅가드, 피델리티 같은 거대 자산 운용사들, 심지어 페이팔 마피아로 불리는 피터 틸의 파운더스 펀드까지 소위 유대계 금융 세력의 자금이 아주 초창기부터 리플에 쏟아져 들어왔다는 거죠. 이건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리플의 미래를 정확히 내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쯤 되면 리플이 단순한 기술 스타트업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일가의 암호화폐 회사가 어떻게 전 세계 리더들이 모이는 세계 경제 포럼의 파트너가 되고 기술 선구자 상까지 받을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기나긴 소송으로 회사의 존폐가 불투명했던 그 시기에도 말이죠. 더 확실한 증거는 작년 리플의 연례 행사인 스웰에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인 맥스웰 스타인이 직접 참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리플이 이미 보이지 않는 정부, 즉 그림자 정부라고 불리는 세력들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으며 그들이 설계하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월가 거물들이 대중 앞에서 보여줬던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기점으로 180도 바뀌었습니다. 쓰레기라던 자산을 이제는 금융혁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레리 핑크 회장은 모든 것은 토큰화될 것이라며 말을 바꿨고, 제이미 다이먼의 JP 모건은 심지어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서비스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급격한 태세 전환은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그들은 이미 대중을 속여가며 충분한 물량을 매집했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의 판을 키워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나는 암호화폐에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고 말했던 워렌 버핏. 하지만 그의 포트폴리오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묘하게 리플과 연결된 지점들이 발견됩니다.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사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대주주인데요. 놀랍게도 이 두 회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리플의 거버넌스에 참여하며 국제 외환 결제에 리플의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워렌 버핏이 막대한 돈을 기부한 모자르프 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재단은 빌 게이츠 재단과도 연관이 깊은데, 바로 이 모자르프 재단이 2030년 금융 포용성 시대를 열기 위해 리플과 공식적인 기술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사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퍼즐 조각들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죠.
이는 워렌 버핏 역시 리플 기술의 잠재력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투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지난 50년간 전 세계 국제 송금망을 독점해온 시스템이 바로 스위프트입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이제 너무 낡고 느리고 비효율적입니다. 우리가 해외로 돈을 보낼 때 며칠씩 걸리고 비싼 수수료를 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리플은 바로 이 낡은 스위프트 시스템을 대체하고 새로운 금융 고속도로를 깔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는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이라 불리는 국제결제은행 BIS, 이 새로운 국제송금 표준인 ISO 2022의 도입을 의무화했기 때문인데요. 놀랍게도 이 새로운 표준 안에 리플의 네트워크 솔루션이 깊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낡은 금융 시스템의 시대가 끝나고 리플이 주도하는 가치의 인터넷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리플의 발목을 5년이나 붙잡고 있던 SEC와의 소송이 마침내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 역사적인 판결로 XRP는 미국에서 비증권이라는 명확한 법적 지위를 얻었고, 족쇄가 풀린 XRP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생활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마스터카드, 웹뱅크, 그리고 제미니 거래소가 손을 잡고 XRP로 결제하면 무려 4%를 캐시백해주는 신용카드를 출시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미니 거래소는 기업 공개 IPO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인 RLUSD의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XRP는 단순히 차트 위에서 거래되는 자산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화폐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리플의 또 다른 비밀 병기, 바로 스테이블 코인 RUSD에 주목해야 합니다. 최근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프랭클린 템플턴과 싱가포르의 DBS 은행이 리플 원장을 기반으로 토큰화 파트너십을 맺었는데요. 이는 부동산, 미술품 같은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RWA 시장의 핵심 기술로 리플이 채택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RLUSD의 확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스위스의 아미나 은행과 이온페이의 채택을 통해 이미 동남아시아 지역의 스타벅스, 유니클로, 피자헛 등 약 2천만 개의 매장에서 RLUSD를 이용한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리플이 기관 금융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까지 빠르게 장악해 나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리플의 행보는 그야말로 거침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12억 5천만 달러라는 거금을 들여 청산 브로커리지 회사를 통째로 인수하는 등 공격적인 M&A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바로 다음 행보입니다. 리플은 이미 뉴욕 금융서비스청으로부터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승인받은 데 이어 이제는 연방정부 단위의 통화감독청 OCC에 국가공인은행 인가를 신청하고 심지어 중앙은행인 연준의 마스터 계좌까지 신청한 상태입니다. 만약 이것이 승인된다면 리플은 사실상 미국의 중앙금융 시스템의 일부가 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암호화폐 기업이 아닌 거대 금융기관으로의 도약을 의미하는 실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최근 XRP 현물 ETF 출시는 시간 문제이며 언젠가 XRP가 백악관의 준비금 자산으로 편입될 수도 있다는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리시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함께 HRX를 국가가 비축할 수 있는 5대 디지털 자산 중 하나로 직접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입니다. XRP는 이제 미국, 나아가 전 세계의 금융 시스템을 포용하는 새로운 디지털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을 현실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24시간 내내 급등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가격만 쳐다보고 있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죠. 그래서 저는 절대 몰빵 투자나 단타 매매를 권하지 않습니다.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살아남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바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즉 분할 매수입니다. 매달 적금 붓듯이 주택 청약 넣듯이 꾸준하게 정해진 금액만큼 사 모으는 겁니다.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신경 쓰지 않고 오직 XRP의 수량을 늘리는 데만 집중하는 전략.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변동성이 높은 시장일수록 분할 매수 주기가 짧을수록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다고 합니다. 가격이 아닌 가치와 수량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XRP에 투자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정말 진지하게 공부하셔야 합니다. 리플이라는 회사, XRP 레저라는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는 XRP라는 네이티브 코인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리플이 어떤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지, 어떤 회사들을 인수하며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미래 금융 시스템에서 어떤 가치를 갖게 될 것인지 끊임없이 공부하고 추적해야 합니다. 눈앞의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가치와 펀더멘털을 볼 수 있는 눈을 기를 때 비로소 우리는 월가 거물들의 파도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파도에 올라타는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자산을 불려나가야 할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투자의 진짜 게임은 차트 몇 번 보고 뉴스 몇 줄 훑는다고 이길 수 있는 만만한 싸움이 절대 아니죠. 네, 여러분도 뼈저리게 느끼고 계실 겁니다. 성공적인 투자라는 게 얼마나 냉정하고 철저한 판단이 필요한 영역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홀로 외롭게 고군분투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무료 소통방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외롭게 싸우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통방에선 대체 뭘 얻어가실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3가지 핵심 무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투자의 생명인 속도입니다. 시장의 판도를 뒤바꿀 핵심 정보들을 그 누구보다 빠르게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게 될 겁니다. 둘째, 저의 관점입니다. 제가 직접 차트를 보면서 분석하는 기술적 인사이트를 전부 나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기회입니다. 저는 늘 XRP의 가능성을 외치지만 단 하나의 코인에 모든 것을 거는 투자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XRP를 넘어 여러분께 엄청난 수익을 안겨줄 숨겨진 보석 같은 종목들까지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10%, 30% 수익에 만족하고 있을 때 우리는 2배, 3배, 크게는 10배 이상의 압도적인 결실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리스크는 현명하게 분산하고 아직 시장이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곳에 투자해야만 이런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평범한 수준을 넘어 퀀텀 점프를 하는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 소중한 기회를 잡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채널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영상 바로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간단한 설문과 연락처를 적는 칸이 나올 텐데 그 양식을 빠짐없이 채워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참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떤 금전 요구도 없는 100% 무료로 진행되니까요. 조금도 부담 갖지 말고 참여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연락처를 잘못 적으시면 제가 안내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으니 제출 전에 꼭 다시 한 번만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정말 선택의 시간입니다. 지금 행동하느냐 아니면 또다시 놓치고 한숨만 쉬느냐. 몇 달 뒤 누군가는 환호성을 지르고 누군가는 땅을 치며 후회할 겁니다. 여러분은 부디 환호하는 쪽에 서시길 바랍니다. 기회는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정상에서 웃는 얼굴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